자기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꼬리표가 생겨버리거든요. 우리 자기소개할 일 많으시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자기소개 방법, 이 자기소개 방법 중에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게 자기소개하는 방법과 자기를 높여서 자기소개하는 방법 두 가지 각각 알려드릴게요. 특별하게 우리를 기억시키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 방법 첫 번째가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브랜드는 경쟁자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독특한 이름이나 상징물을 뜻합니다. 자기소개에 자신만의 브랜드를 내세운다면 확실한 경쟁력을 갖게 될 거예요.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아야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브랜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학 그리고 마케팅에서 배우는 STP에서부터 시작해서 컨셉까지 쭉 배우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내 브랜드 전략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시키고 싶은가에 대한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이 브랜딩을 하는 게 좋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객관적으로 내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시선을 먼저 언급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듯한 느낌을 주어서 벽을 허물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어필할 나의 장점에 대한 신뢰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자기의 모습을 시작으로 자기의 장점, 단점, 좋아하는 것, 경험한 것 등을 키워드로 나열을 해보고 그렇게 모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문장이 나의 브랜드가 됩니다. 짧은 문구에 다양한 정보를 넣을 때 좋겠죠. 다양한 정보를 포함할수록 상대방과의 교집합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집합은 보다 쉽게 상대방의 마음을 열도록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종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그 안에다가 넣지 마세요. 말 그대로 종교 행사라든지 정치 행사 같이 특정 목적으로 모인 특별한 자리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는 절대 언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소개 예를 좀 들어드리자면 고양이에게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것과 칵테일을 만들 줄 안다는 이 장점을 모아서 브랜드 문장을 만들었죠. 반전 있는 남자, 자기의 외모와 달리 섬세한 성격을 브랜드로 내세운 거죠. 거칠게 생긴 영업사원이지만 보기와 다르게 섬세하고 다른 매력이 있다는 말로 표현을 한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어려움 속에서도 인생의 맛을 배운 청년, 중년의 모범적인 직장인이 이런 브랜드를 내세울 수도 있겠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냈고 중년이지만 젊은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 거죠. 이렇게 브랜드, 나에게 딱지 메시지를 붙여주고 그것을 상대방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낮추기와 높이기를 잘 알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돼요. 낮추기의 장점은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비치거나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낮추기를 잘못 이해해서 자기를 한없이 낮추잖아요. 그러면 그 낮추기를 활용해 놓고 상대가 나를 무시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한테 계속 반박을 하게끔 되는 이런 레파토리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굉장히 신경 써서 나와놓고 나 오늘 너무 초라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 속이 빤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야 너 너무 멋있어 이렇게 대답을 강요하는 말하고 똑같은 자기소개를 하면 정말 우스워지는 거죠. 낮추기를 잘 사용하면 단점을 유머로 승화시키고 장점을 겸손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단점은 부정적인 인상으로 남기고 장점을 답으로 강요하는 답정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을 대하는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단점을 이용하거나 단점을 인정하거나 단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단점을 이용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흔쾌히 자기의 단점을 유머로 활용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요, 효과는 제일 좋아요. 이때 제스처와 억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는 태도로 자기의 단점을 이용해서 상대방한테 웃음을 줄 수 있으면 성공인 거죠. 제 머리가 커서 멀리부터 잘 보였죠? 제가 키가 작아서 잘 안 넘어져요. 그래서 튼튼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머로 활용을 하는 방법이죠. 낮추기를 활용한 자기소개 방법 세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단점을 인정하고 그걸 신경 쓰지 않는, 개념치 않는 그런 태도 있잖아요. 유머로 사용하려고 생각할 때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힘들 경우에 단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오히려 장점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단점을 드러내는 이런 태도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을 굳이 언급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남기거나 자책하는 인상을 남길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사용하셔야 돼요. 자기를 낮추려는 목적으로 이런 실수를 저지르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꼬리표가 생겨버리거든요. 단점을 인정하는 것 중에 제 얼굴이 굉장히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해서 내 얼굴을 표현하는 것도 가장 좋거든요. 외적으로 보이는 아주 뻔한 것들이 사실은 외모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 누구랑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듣죠. 제가 오재미하고 닮았대요. 오재미.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외모를 인정을 하는 거죠. 그 인정을 하는 것을 캐릭터로 만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를 낮춰서 자기소개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자기를 높일 때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장점을 어필을 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낮췄다가 높이면요,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기억에 남는 성공적인 자기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을 어필을 할 때 당당해 보일 수는 있지만 건방져 보이거나 거부감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자신감을 높일 때에는 상대방한테 신뢰감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이렇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 객관화 분명히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장점을 막 늘어나서 설명해봐야 좋지 않겠죠. 장점을 돋보이게 만드는 소개 방법이 장점도 단점과 마찬가지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장점이 묻어나는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벌리는 거죠. 우선 자기 행동에서 장점이 묻어나려면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델은 아니지만 모델 같은 몸매를 갖고 있는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이는 그런 장점을 활용하는, 그리고 그 이미지와 부합되는 상태였을 때 그런 소개가 먹힌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기 장점을 드러내는 행동을 취하고자 한다면 정보를 잘 흘려야 돼요. 묻어나는 것하고 드러내는 것의 차이가 뭐냐면 의도했느냐 의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의도적이지만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점을 의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고 있을 때 장점이 표현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외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거나, 뭐 키가 굉장히 클 수 있고, 그리고 몸매가 모델 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사장님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다만 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걸 막 자꾸 떠벌리면서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누가 봐도 야, 너는 누가 봐도 아나운서처럼 생겼어, 이런 느낌 있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상황을 고려해야 돼요.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 상황에 따라서 중점을 둬야 될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4가지 상황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비교적 편안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예의나 당당함을 갖춰야 되지만 편안한 자리에서 오는 그런 여유로움, 그리고 초면, 이런 상황 때문에 유머에 대한 허용 범위 자체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유머가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낮추기를 활용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처음 만났을 때 활용하기가 좋겠죠. 두 번째는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소개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유머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낮추기로 자기소개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소개하는 자리라면 상대를 즐겁게 만드는 일은 나중 문제예요. 우선 상대방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보다는 기억할 만한 임팩트를 담아서 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자기의 브랜드 문장을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세 번째는요,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평가를 받는 입장인 면접 상황에서는 당연히 모든 것을 갖춰야 되겠지만 장점을 어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유머나 오로지 임팩트를 위한 자기소개는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장점을 명확하게 어필하고 상대가 원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 전문가를 뽑는 면접 중이라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꼼꼼하게 생겼죠? 굉장히 꼼꼼합니다. 이런 식으로 장점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요, 혼자 나서서 사람들 많은 곳에서 혼자 자기소개를 발표하는 상황이에요. 이 경우에는 듣는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이 정보를 담은 소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유머를 구사한다거나 기억에 남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주인공은 자기이기 때문이에요. 상황별로 이렇게 자기소개 포인트가 달라지는 이유는 소개를 한 이후에 어떤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 이런 만남의 자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에게 거만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일반적인 자리에서 소개를 한 후에 충분하게 상대에게 정보를 흘릴 수 있지만 면접은 그럴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는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를 남과 다르게 하면서 중도를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고려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객관화하고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고 여러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그 상황에 맞는 자기소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방법을 알고 다양한 상황을 접해보면 각 상황에서 내가 어떤 자기소개가 가장 좋은지 그리고 가장 괜찮은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상황에 맞는 자기소개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